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질환이죠.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폐경 시기가 다가와요. 나이 한 50 금방 되면 이제 폐경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럴 때 얼굴로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막 상열감이 오르고 땀도 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내가 갱년기가 왔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거는 여성의 노화나 질병에 의해서 난소 기능이 점점 퇴화가 돼요. 난소 기능이 퇴화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뭔가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적응이 안 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총합해서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이라는 거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나이 40 근방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그래프가 가파르죠. 이렇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뭐 적응을 잘 못하고 변화들이 막 이것저것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런 갱년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네,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역할은 이제 심장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걸 좀 막아주고요. 그리고 간 대사도 좀 원활하게 해주고 좀 뼈가 단단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피부 노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고요. 또 뇌에 작용해서는 체온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기억력을 감퇴되지 않게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방을 발달시켜서 모유 수유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또 이제 난소에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주기를 조절해주죠. 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이제 폐경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제일 많이 느끼시는 건 요거죠. 안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열이 이렇게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에 자려고 하면 땀이 막 이렇게 나고, 그리고 오한 같은 거, 으스스 춥고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러면서 불면증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체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기도 하고, 체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관절통이나 근육통 이런 게 좀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막 우울증이 왔다가 또는 막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생기게 되죠. 네, 기타적으로는 관절통, 근육통 이런 거 오고, 또 배뇨생식기 질환이 좀 생겨요. 요실금이나 배뇨장애나 뭐 질건조증, 성교통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에스트로겐이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골다공증 이런 거 발생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쪽 질환, 치매 이런 것도 발생률을 좀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요 50세 전후로 이제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제일 심할 때는 폐경 딱 되고 나서 그 사이 1년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시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조금씩 증상이 생기다가 그 1년 동안은 증상이 확 이렇게 커졌다가요. 점점 가라앉는 식으로 증상이 낫게 돼요. 이게 사람마다 증상이 얼마나 오래 가냐 또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한 55세 요 정도 주변으로는 끝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분들은 뭐 60세 넘어서도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70세 넘어서 이런 증상들이 잘 안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 갱년기 증후군 맞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성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남성 갱년기 증후군도 있구나 이런 게 밝혀져 있고요. 보통은 나이 50 전후로 많이 생기게 되고, 여성분들은 나이 40살부터 이제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갱년기 증상이 많이 생기고요. 이제 보통 여성분들 한 절반 정도, 10명 중에 한 4명에서 5명 정도는 이런 갱년기 증상을 좀 심하게 앓고 넘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갱년기 증상이 있어요, 사실은. 남성분들은 30세 기준으로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확 떨어지는 거랑 다르게 남성 호르몬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그때 좀 우울하고 기력도 좀 떨어지고 했는데
갱년기였던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상들은 공통적으로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우울증 이런 게 오기가 쉽고요. 또는 뭐 불면증이나 두통, 그리고 야간에 땀 나는 거, 뭐 상열증, 또 갑자기 체중이 느는 증상, 골질이 감소하는 증상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여성분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뭐 그 미식거리고, 또는 이제 막 관절통 이런 게 많이 찾아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배뇨생식기 질환도 많이 생기고, 남성분들은 보통은 기력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느끼세요. 기력이 떨어지고요. 우울해지고 뭔가 에너지가 없고, 또 이제 근육이 막 감소되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고, 또 성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내가 기력이 없고 피로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갱년기라는 건요, 사실은 질병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질병이라면은 일부의 사람만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갱년기라는 거는 여성분들이 100% 다 겪는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화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계절이란 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이제 사시면서 나이 50 전까지는 봄, 여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뭔가 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갱년기부터는 가을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환절기인 거죠. 우리 환절기 되면 뭐 비염 같은 게 심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오싹오싹 추운 걸 많이 느끼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거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죠. 갱년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내 몸에 환절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불편 증상들이 생기고, 그거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 이제 이런 질환들이, 증상들이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고 좀 슬기롭게 넘어가면은 훨씬 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휴식도 많이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몸이 약해지면 몸이 더 적응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단을 좀 건강한 식단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운동도 적절히 하시면서 몸을 좀 튼튼하게 만들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좀 덜 겪으면서 슬기롭게 넘길 수가 있겠죠. 자, 양방에서는 이런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하면 호르몬 제제를 써요. 이 호르몬 제제라는 건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증상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을 공급해주면 증상들이 일시적으로는 경감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몸에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뭐 짧게 쓰면 괜찮아요. 짧게 쓰면 괜찮은데, 우리가 적응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억지로 못 떨어지게 막아놨어요. 자, 그 상태에서 갑자기 딱 약을 끊었어요. 그러면 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증상이 또 나오겠죠. 점점 못 끊는 현상이 생겨요. 끊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게, 호르몬 제제를 5년 이상 쓰면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암 관련 질환들이 훨씬 발생률이 올라간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합성 호르몬 같은 걸 많이 썼는데, 그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는 뭐 생약 제제의 호르몬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시도가 되고 있고, 이제 그만큼 이런 호르몬 치료라는 게 효과도 있지만은 부작용이 좀 심한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한약 치료를 해주죠. 이 한약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뭔가 내분비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뭔가 호르몬이 갑자기 변하면서 우리 몸이 약해지면서 증상들이 생기는데, 우리 몸에 저항력을 올려주고 하면 이런 증상들을 훨씬 슬기롭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차피 갱년기라는 거는 가장 증상이 심한 건 1년이에요. 그 1년만 잘 넘기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적절히 알아서 몸에서 조절을 해줘요. 근데 그 1년이 이제 너무 불편해서 문제죠. 자,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호르몬 제제로 증상을 확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썼을 때 부작용이 나오고 이제 점점 끊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한약으로 증상을 좀 부드럽게 조절해주면서 이제 슬기롭게 넘기고 점차 몸이 정상화되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받는 게 좋죠. 하고 있다가 뭐 습관성대도 안 되고 오는 거만 안 되고. 갱년기 증후군이란 거는 질병이 아니에요.
노화의 한 과정이죠. 그렇죠? 교과에 얼마나 어. 힘든 건지. 네, 노화의 한 과정인데 질병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니까 점점 치료가 어려워지는데요. 질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요 시기에 환절기구나, 어떻게 잘 버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치료 받으시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이득이 되는 방법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게 여성분들은 내가 이제 여성이 아니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고 한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뿐이에요. 환절기는 어느 순간에는 넘어가게 되고요. 봄, 여름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듯이 가을, 겨울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제2막을 충분히 즐기시고 그런 증상들을 좀 슬기롭게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은지 궁금하시다면 어깨동무 한의원에서 물어보시면 되고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과 주변 분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